안녕하세요. 제네시스입니다. 7월 14일 일요일 뉴스 브리핑을 시작해 드리겠습니다. 데일리 뉴스고요. 자, 늘 하듯이 아침에 일어나서 저는 이제 그 최근에 하나 생긴 습관이 하나 있는데 노니 주스를 한 잔 마십니다. 저 원래는 잘 모르고 있었는데 저희 수강생분 중에 어떤 분이 한 분이 그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아침에 꼭 먹으라고 공복에. 그래서 어, 먹고 있는데 아직은 좀 더 지나봐야 되지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뭐 공복에 물을 한 잔 마신다든지 이렇게 좀 몇 가지 활동들을 하는데 여러분들만의 좋은 습관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자 뉴스 제가 이제 일요일이라서 뉴스가 뭐 많이 있을까 하고 생각했는데 이제 좀 다른 날보다 평일보다는 일요일이라서 약간 좀 없긴 하는데 그래도 이 중에서 괜찮은 뉴스가 많이 있어서 제가 또 세 가지를 골랐고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오늘 세 가지 뉴스 제가 링크 드리는 거 되게 다 좋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되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한번 좀 기사 보시는 분들은 좀 꼼꼼히 보시고 내가 기사 보는 것까지 좀 어렵다 그러신 분들은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것만이라도 이렇게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서는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게 나왔고 미래 한국과 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뭔가 이렇게 포럼 같은 게 있었고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신교육 패러다임 모색 이런 게 있어요. 뭐 이런 게 좀 약간 진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좀 내용들인 것 같고 특히 4차 산업혁명 관련돼서는 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어느 분이 만약에 이때 관련돼서 무슨 교육을 시키면 좋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무조건 AI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4차 산업 관련돼서는 여전히 제목만 좀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양도소득세에 있어서는 부부간 절세 공동명의가 정말 유리한 거냐? 법인 전환할 개인 사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될 사항. 자, 이거 먼저 볼게요. 부부간 절세 공동명의가 정말 유리한 건지. 최인용 세무사님 기사고요. 저도 이분 기사 이렇게 중간중간에 나오면 잘 보는 스타일입니다. 어, 자, 쉽게 말해서 이제 여기 그 세무사님께서는 공동 명의가 유리한지에 대해서 종부세에 있어서는 딱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세 가지를 포인트로. 종부세에 있어서는 공동 명의가 유리하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런데 조정 지역에 있어서 이렇게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공동 명의가 불리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양도세 절세는 공동 명의가 유리하다.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 보세요. 종부세 대상은 공동 명의가 확실히 유리하죠. 1주택자는 공시가격 9억, 그리고 다주택자는 6억 원까지 종부세가 공제되긴 하는데 이걸 공동 명의로 하면 1주택자 12억 원까지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종부세는 양도세처럼 공동명의가 유리한데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말씀하신 조정 지역에서의 다주택자는 불리할 수 있다는 거는 이번에 세법이 개정되면서 종부세 세율하고 세부담 상한이라는 게 있어요. 그 부분이 다주택자가 불리하게 적용이 돼요. 즉, 총 주택수가 3주택이거나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수가 두 채 이상인 경우. 자, 예를 들어서 서울에 9억 원을 넘어서는 두 채의 아파트를 부부가 각각 하나를 보유하면 이거는 주택수가 하나예요. 그런데 얘를 공동명의로 하면은 이거 각각 공동명의로 된 거 지분을 각각 한 채씩으로 보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이걸 또 부부 합산하진 않죠. 공동명의는 개인 명의에 따라서 주택수를 카운트하니까. 근데 이 경우에
내가 두 채의 아파트를 각각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 각각 한 채인데 이걸 공동명의로 하면은 이거 각각 지분을 하나씩 보니까 나는 종부세에 있어서는 주택수를 두 개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부세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물론 이게 단점은 맞는데 이 경우에 해당 주택이 공시가격이 6억이 안 넘는다. 수도권 기준으로. 그렇다면 임대주택 등록을 통해서 종부세 합산 배제를 아예 받아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만약에 6억이 넘는다면 이 경우에는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죠. 가끔 가다가 이런 질문 하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공시가격이 10억짜리 아파트인데 공동명의니까 각각 5억 적용되니까 6억이 안 넘는 거 아니냐. 그거는 희망사항이고요. 그냥 그 집 자체 완전체 있을 때 나누기 전에 완전체인 하나 상태일 때 이미 6억이 넘었잖아요. 10억이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네. 자, 단점으로는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셨지만 임대주택으로 아예 등록을 하면 극복할 수 있다. 자, 세 번째, 양도세 절세는 공동명의가 유리하다. 이건 뭐 많이 아시죠? 왜냐하면 양도소득금액 자체가 이제 나눠지기 때문에 그래서 공동명의가 유리한데 저는 오히려 공동명의를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나와 있는 세 가지도 중요한데 공동명의가 불리한 경우가 한 두 가지 정도가 더 있는데 뭐가 있냐면 내가 이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때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하죠? 공동명의로 된 임대주택은 공동명의로 된 주택임대 사업자를 대야 돼요. 그러면은 걔는 이제 사업자 물건이 되면서 내가 만약에 근로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다. 그랬을 때 그 전업주부가 등록된 임대주택으로 인해서 소득이 발생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죠? 향후에는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액의 건보료를 낼 수가 있다. 이게 한 가지 불리한 사항이고 또 하나는 공동명의로 막 많이 했는데 집을 아주 많이 사신 거죠. 한 시가로 한 50억 정도를 샀다고 가정을 합시다. 한 10개를 산 거예요. 5억짜리 아파트 10개를. 그러면 그게 고스란히 반 정도가 와이프한테 가면, 배우자한테 가면 한 25억 정도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때 배우자가 하필 또 전업주부였어요. 근데 내가 임대주택 등록을 안 했어. 근데 이 경우에도 어떻게 된다? 시가 25억 정도 되면요. 재산세 과표가 9억 넘을 거예요. 공시가격의 공정시작가액 비율 60% 곱하는 건데 이 경우 9억이 넘었을 때 역시 피부양자 자격 박탈될 수 있다. 그게 더 조심해야 돼요. 자, 그래서 그 정도 알아두시고요. 아까 두 번째 기사가 법인 전환할 개인 사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될 사항. 이거는 좀 전반적으로 이렇게 쓴 기사라서 제가 하나씩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한번 기사를 좀 보시면 좋겠는데 쉽게 말해서 내가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 이렇게 법인으로 전환하면 좋겠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성실신고 확인제도 적용 대상이 확대돼서 업종별로 농업 도소매업은 15억 원, 제조 숙박 요식업은 7.5억, 부동산 임대업 서비스업은 5억 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이 됐다. 그러니까 성실신고 확인 제도 대상이 확대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2020년 이후부터는 이렇게 변경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게 고소득 개인 사업자들은 차라리 법인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거죠. 왜? 법인을 하면 일단 세율이
개인 같은 경우에는 6에서 42%인데 법인은 10에서 25%로 낮아져요. 그리고 법인 같은 경우에는 세금 절감 방안이 쉽게 말해서 경비 처리로 할 수 있는 게 더 많죠. 특히 법인 대표 급여하고 퇴직금, 얘는 법인 같은 경우에는 비용 처리가 돼요. 근데 개인 사업자는 안 돼요. 자, 그리고 가업 승계 시에도 법인 전환이 유리하죠.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 50%인데 이때 법인으로 미리미리 하면은 방법이 있다. 지분만 넘기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특히 정부는 4차 산업화, 보세요. 4차 산업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벤처 기업으로 격상된다면 투자를 받을 수 있다. 근데 이게 사실 이건 쉽진 않죠. 업종이, 어, 정부가 원하는 업종에서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개인 사업자가 이제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일반 사업 양수도, 포괄 양수도, 현물증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하나 여러분들 특히 부동산 법인을 관심 있는 분들은 현물출자에 관심 많으시죠? 그런데 이제 이것도 여기 보시면 기간과 비용 부담이 크지만 뭐 이런저런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데 저도 사실 이 현물출자는 안 해봤고 방법을 잘 모르고요. 제 주변에 계신 세무사님들도 실제 해본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론상으로만, 이러이러합니다. 라고만 이제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제가 안 해봤기 때문에 이걸 제가 가지고 뭐 법인 강의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해볼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 법인 특강으로도 한번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겠고, 지금은 이제 정규 과정에서만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 자, 이 기사를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보세요. 특히, 현재 사업의 이익 규모나 자산 구성 형태, 대표의 인적 구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법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부동산 매매업을 좀 위주로 하겠다라고만 생각하신다는 거는, 물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한데, 너무 뭐라고 해야 될까? 법인이 굉장히 좋은 면이 많이 있는데 그걸 충분히 살리지 못하는 그런 처사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은요 활용도가 굉장히 높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여기 기사에 보면 대부분 다 사업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쉽게 말해서 계속해서 뭔가 돈을 버는 사업 구조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매매 부동산 투자를 가지고 매매업을 하겠다. 좋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 해당 법인이 그 아파트를 잔금을 치를 수 있는 자금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3억짜리다, 5억짜리다 그러면은 대출을 끼고 나서도 남은 금액은 내 돈을 보태서라도 잔금을 치를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 인테리어를 하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걸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팔아서 돈을 벌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하고 계속해서 3번, 4번 이렇게 즉 매매업을 하시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 매매업이 아니라 흔히 생각하는 갭 투자하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법인에 대한 거는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절세 쪽으로 왔더니 부부간 절세 공동명의 왜 유리한 거 또 나왔고 부부간 증여를 통해 절세 방안을 방지하기 위한 2월 과세 대상이 이거 뭐지?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호종 변호사의 이제 법률 칼럼인데 부부간 증여를 통한 절세 방안을 방지하기 위한 2월 과세 대상에 분양권 포함되나요? 이거 아는 분들은 다 아시죠? 올해 2월달 시행령 개정되면서 2월 과세 이거 분양권 입주권 들어갔죠. 그래서 결론이 뭐다? 그 이전에 한 경우에는 그래도
2월 과세 대상에 포함이 안 돼서 뭐 득을 봤을 것 같다. 그렇지만 지금은 안 된다. 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읽어보면 되게 어려워요. 핵심은 뭐냐면, 자,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해서 총 4억 원 납입을 했고, 2억 원의 차익을 얻을 수 있어서 양도라고 했는데, 양도세가 많다. 조정 대상 지역이면 50%잖아요, 무조건. 그죠? 자,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리고 증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일단, 분양권 증여 같은 경우에는요, 원칙이 그 증여하는 그 시점의 시가예요, 시가. 그러니까 내가 분양가액에다가 중간에 프리미엄 생기잖아요. 그럼 그 프리미엄 생겨서, 어, 나온 값의 지분대로 넘기는 걸로 봐야 된다고요. 자, 그런데 그 시가를 재는 게 어렵죠. 그래서 간평을 하기도 하고, 최근에 전매된 케이스가 있다면 매매 사례가액을 보셔야 돼요. 자, 근데 이거를 어떻게 했다? 배우자한테 증여를 하고 바로 그냥 팔아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2월 과세 적용이 되지 않아서 양도세를 내지 않을 수가 있었는데 2019년 6월 12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새롭게 추가가 된 거예요. 어. 자, 분양권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 신고는 증여 당시의 시가로 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분양권 4억 원과 프리미엄 2억 원 합친 6억 원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게 맞아요. 자, 그리고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되기 전인 그 1월 달에 분양권을 증여했다. 이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이 적용되는지 문제되나 기획재정부에서 1월 8경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개정법 적용 시기는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이기 때문에 증여 시기가 아니라 양도 시기가 적용 기준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그래서 그 양도 시기가 시행되기 전에 했다면은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된다. 자,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 뭐 저 같은 경우는 좀 보수적으로 봐서 그래도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면 그게 너무나 명백하면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 적용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관련된 분들 이게 좀 잘 보시길 바라고요. 지금은 더 이제 명백하게 안 되는 거니까 이제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 아니라 아예 이제 2월 과세 이거 안 되는 걸로 됐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 기사를 봤더니 뭐 소형 아파트는 또 광고고 속눈썹은 이제 제 와이프 때문에 하는 거고요. 임대사업 뭐 이런 거 일반적인 거 나오고요. 이거는 다른 건데 글씨 안 보이시죠? 제가 이제 하반기에 또 내고 있는 책이 하나 있어요. 세 번째 책. 가제는 아빠의 동공부인데 지난 실거주 마련 4년 동안 4번에 이상한 그 내용을 현재 이제 실거주 정규 과정 하고 있는데 그 강의 내용을 이제 책으로 낼 거예요. 그래서 그거 잠깐 보여서 말씀드렸네요. 자, 오늘자 데일리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일어나자마자 컨디션이 이게 목이 다 안 풀린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목소리도 좀 작고요. 약간 좀 목도 좀 잠겨 있는 상태에서 하는 점 양해 말씀드리고요. 원래 좀 컨디션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강의를 하면 훨씬 더 목소리가 좋은데 이 부분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좀 더 제가 조정을 해가지고 소리를 더 키워서 들을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네. 자, 오늘 7월 14일인데, 일요일인데, 특히 직장 다니신 분들은 일요일이 꿀이죠, 꿀. 늦잠도 자고 그러시는데, 좀 푹 잘 쉬시고,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도 오늘, 아이하고 또 어디도 좀 가고요. 또 제가 준비해야 될 것도 좀 준비하고, 그렇게 좀 알차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하루도 여러분 행복하세요.